자, 손 씻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오늘은 계량하기 전에 오늘 인절미만 하니까 물을 70% 정도 이상 안 친 다음에 에어도 같이 식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준비 과정이 좀 있으니까 무슨 불? 여기다가 에어 식혀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될까요? 계량하기.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찹쌀가루 몇 그램? 500g 해서 비닐팩에 나머지는 남겨놓으시고 거기에 그대로 0점을 다시 맞춰서 소금을 같이 따로 재면 미량이다 보니까 간혹 저울이 못 읽어낼 때도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자기 저울 계속 해봐서 이제 감을 아시겠지만 다시 0점 맞춰놓고 5g을 재시고 꺼내놓고 이번에는 밥그릇 하나 올려놓고 0점 맞추시고 물 찐용에 5g 두 개를 아예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소금 했어요? 설탕은 몇 그램? 50g. 레시피를 꼭 보고 하셔야 돼요. 제가 제거하고 똑같아요. 레시피 무시하면 안 돼요. 50g. 그 다음에 콩가루 몇 그램? 60g. 남은 건 무조건 비닐팩에 담아줘서 내놓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콩가루의 전처리. 오늘 씻을 건 없네. 바로 이 소금물 물량 5g. 아, 물량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물량도 의미는 없어. 그냥 소금만 녹을 정도에 거의 반컵 정도라고 제가 써놨을 거예요. 자, 물을 많이 안 들어간다고 했었으니까 달라붙지 않을 용도로. 그래서 누구는 한번 내려주세요. 계량한 것을 50g을 60g을 내려주시라 이 말이에요. 뭉쳐있고 그러면 옷이 이쁘게 입혀지질 않으니까 기본이에요. 모든 가루는 우리 기본이니까 뭐 해주고 있어. 소금도 네, 다 있어요. 무조건 다 있었어요. 저.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소금이 좀 섞여있죠. 네. 첫 과정은 항상 어디에다 내렸죠? 네. 맵쌀가루는 곱게 아주 미세하게 안 치는 게 좋지만 찹쌀가루는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랬죠? 거칠게. 그 이유는 이제 이해를 하면 찹쌀의 성질을 아니까. 왜? 찹쌀 자체가 맵쌀보다 수분 함유량도 높고 바로 수증기가 닿으면 수분을 쫙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뭐예요? 처지는 성질이 있다. 이제 이 정도는 기억 다 하시죠? 자, 소금 잘 섞어놓고 기본은 내려준다. 그러니까 시험이 100편하고 야가 나왔다. 인절미를 먼저 하실래요? 100편을 먼저 하실래요? 시험 볼 사람들. 인절미 먼저 해야 돼. 이게 세머리 찰떡 나오는 날하고 인절미 나오는 그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그래야 잘 떨어집니다. 시험 보는 사람은 확실히 잘 알고 계시네. 너무 센 물로 할게. 오늘은 뭐 부속 재료도 별로 없어서. 잘 내려줍니다. 오늘 아침에 찾은 점 쌀가루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이 조금 끓어야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소금 5g 한 거 물을 막 정해놓고 할 필요 없지만 한 컵까지는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컵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물을 녹여놓을까요? 소금을? 네. 그럼 이게 한 컵짜리예요. 그래서 반컵 정도 잘 녹여놓으시면 돼요. 한다 하니까 쌀가루 줄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비닐도 좀 준비해놓을까요? 비닐 있잖아요. 네. 너무 크고 기름도 잡히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김장봉투 소짜리가 가장 우리 용도는 잘 맞고 이렇게 인절미나 세머리 찰떡 하실 때는 저번에 세머리 찰떡 할 때는 사각형 모양을 15에 15를 줘야 되니까 사각형 중에 이쪽과 이쪽을 막히게 하는 게 좋아서 뚫는 것을 한쪽만 가위로 잘라서 양쪽 막힌 데를 이용해서 밀었을 때 양쪽만 이렇게 모양 잡을 정도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인절미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냥 2등분으로 아예 나눠서 한쪽에는 기름칠을 하시고 한쪽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기름칠로 분리 좀 해놓을게요. 기름칠을 하실 때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소를 최대한 안 묻히시려면 붓을 가져가셔도 되지만 우리는 조리 도구가 워낙 많으니까 붓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항상 마를 수 있으니까 신경 바짝 써서 해놓고 기름 한 숟가락 충분해요. 한 숟가락, 계란 소주로 한 숟가락 넣고 비벼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니까 이따가 아니면 장갑 끼시고 더 주무시든가 그 전체 넉넉하게 발라놓으세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잠깐 준비해놨습니다. 자, 물 끓은 거 확인하고 나머지
나머지 작업. 물을 끓었을 때 물 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안 칠 거니까 물 끓는 거 정확히 보고 설탕도 항상 끓여서 보고 하시라 그랬죠. 할 일이 없네. 자, 혹시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좀 뭐 궁금했던 거, 우리 지금 4가지 했어요. 혹시 레시피 가지고 계시면서 궁금한 점. 시험장은 계속 눈에 이게 광주 시험장이죠. 광주 시험장은 이렇게 이 이런 테이블에 앞이 막혀 있는데 반대편은 다른 수강생인데 시험자가 시험 보고 있고 내가 이제 여기 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이 쫙 있단 말이에요. 40개가. 그래서 이 반대편에 또 이 테이블이 또 하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기본 세팅, 또 뒤쪽에다가 기본 세팅. 그리고 가스는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도 또 가스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안 칠 거 여기서 진행해버리고 머릿속에 레시피 딱 받으면 아 오늘처럼 인절미하고 백편이 나왔다. 그럼 인절미 건 여기다 세팅을 하고 아직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 가서 뭐 하면 돼요? 백편 거 세팅 딱 해놓으시고 거기에다가 그 대신 우리가 가져가는 물소스는 하나, 그 다음에 대나무 찌개는 2단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찌는 거는 인절미 먼저 찌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가서 백편 또 재료 준비해서 그러면 인절미 끝날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최대 인절미 몇 분 찌자고 했어요? 20분에 확인 한번 하고 날가루 저번처럼 세월살 때도 이제 속재료가 없으니까 바닥 쪽을 더 많이 이렇게 지적지적해서 날가루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럼 날가루 보일 때는 날가루가 보이게 펼쳐놓고 몇 분 더 쪄라고 했어요. 5분. 오늘도 마찬가지야 그 방법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시험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여기는 한 양 일중 보고 항상 보는 시험 전문 시험장이에요. 그래서 양념이 항상 넉넉하게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마음껏 쓰셔도 된단 말이야. 쌀가루에 들어가는 양만 정확히 고려하시고. 알았죠? 자, 이제 물이 슬슬 끓기 시작해서 볼펜 같은 거 가져가세요. 안 돼요. 메모 안 돼요. 제가 계량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체크 그런 거 안 돼요. 본인이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릇 같은 걸 본인이 못 써요. 그런 것도 시험장은요. 아무런 낙서가 안 돼요. 내가 가져가는 연구에도 낙서가 있거나 이름이 있거나 그러면 싹 가리라고 돼요. 아예 가져갈 때부터 이름이 있는 걸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청테이프도 막 옷에 있었는데 별로 좋아하잖아요. 원래 좀 엄격해졌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런 것도 싹 가리게 안 하고 이제는 아예 없는 거 갖고 가셔야 돼요. 반팔도 안 돼요. 조금 긴팔해야 돼요. 긴팔을 접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반팔, 여름이라고 반팔 갖고 가면 안 돼요. 왜냐면 화상과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가장 싼 곳을 저 이제 아무런 관련 없다는 거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싼 곳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저번에 우리 떡 두부처럼 두 군데 알려드리면 거기서 본인이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해서 물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5큰술이니까 아니 500g이니까 물 한번 넣어볼까요? 물을 아까 이제 찬물이겠죠? 자, 입반죽이란 말은 없었어요. 착각한다 입반죽을 착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자, 그러면 2개까지는 그냥 과감히 넣어도 되겠죠? 네. 이제 비벼봐야 되겠죠, 물주기를. 어제 엄청 습하던데 날씨가. 네. 영향 엄청 받아요 시험장에 보면. 우리 16명씩 시험을 보고 그러잖아요. 엄청 에어컨 틀어주라도 건조하대요. 16개의 불이 에어리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주기 그래도 찹쌀 시험은 오히려 더 쉬워. 우리가 몇 쌀가루 물주기를 잡으면 날가루가 돼버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쌀가루 특히 설기떡인 백편이나 콩떡이나 무지개떡 하실 때 조금 물주기가 막 애매할 때는 차라리 물을 넉넉히 줘버리는 게 나아. 약간 찌그러지더라도 안 익으면 실격이잖아 쌀가루가. 근데 차라리 조금 찌그러지더라도 물주기를 조금 그러니까 500g에 5큰술이니까 몇 쌀가루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제가 배 이상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뭐 10큰술은 안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7, 8 들어가거든요. 9까지 넣어보세요. 의심이 날 때는 본인. 자, 어느 정도 비벼봤더니 이제 서너 번 지워보라고 했죠. 지워보고 얘는 처음에 툭 풀어주면 안 돼.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그냥 처음에 한번 툭 풀어줘야 된다는데 저는 처음에는 풀어지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부터 풀어주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근데 만져보니까 촉촉한 느낌 별로 없어. 오늘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방울방울 일정한 게 막 크고 작고 하면은 물주기가 골고루 안 들어간 거야. 이러한 콩알 사이즈가 일정한 것이 적어도 2분의 1 이상은 항상 많이 나와 있는 게 물주기가 잘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물 주는 방법에 자기만의 고유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쥐어서 튕기는 방법이 제일 좋아. 근데 이렇게 튕기냐, 이렇게 튕기냐 일단 또 힘이 세냐, 약하냐, 이게 근데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본인이 감각을 빨리 취득하는 방법 같았어요. 저는 하나는 좀 많은 것 같고 반만, 2개 반째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할까요? 덩어리를 잘 풀어서 날가루한테 수분 공급을 잘 해줘라. 이해는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쌤이죠. 처음에 끓어오는 게 심하게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할 때냐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내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주기 해서 설기는 당연히 2번, 3번 하는데 몇 살은 2번, 3번 할 필요는 없는데 한 번은 더 내려볼게요. 저도. 자, 시간이 물이 안 끓어서 어차피 지워서 들어갈 거니까. 설탕을 미리 넣으면 안 돼요. 항상 안 치기 직전이야 설탕은.
물질이 미를 했으면 다른 작업한다. 그럴 때는 꼭 긴장 목줄 덮어놓고 하시죠. 아니면 젖은 엿보라도 깔고 둘 중에 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내리고 물지기를 가루 상태에서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아까 내리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했었잖아요. 물 주는 거 잘 됐나 안 됐나. 내려놓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지. 이 덩어리에 물이 풀어지면서 선생님 뒤로 가세요. 가세요. 그래서 불이 더 커야 된다는 거 아시죠? 18cm 이상 30cm라고 제가 말해요. 28cm, 26cm짜리니까. 자, 한번 이 상태에서 좀 우리 딱 이 입자를 보니까 살짝 촉촉해 있다. 오케이. 물주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지워도 상관없는 게 지워서 들어갈 거니까 설탕만 섞으면 되거든요. 잠깐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도 되고요. 이제 얘를 준비하자고요. 밑에 밑지 깔고 저번에 세머리 카페처럼 꽉짠 젖은 면포 준비하시고 여기에 고물이 없잖아 오늘은. 그래서 50g은 어디에 섞이라고 했어요? 쌀가루에 섞고 테이블에 쌀가루 아니 뭐죠? 설탕이 남아있겠죠? 여기 있다고 이렇게 있으면 바로 한 숟가락만 한 숟가락 하나만 취해서 달라붙지 말라고 입자를 뿌려주셔야 된단 말이지. 설탕 하나만 해서 골고루 달라붙지 말라고. 그리고 이 벽면에도 찹쌀가루가 묻을 수 있잖아요. 옆구리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참기름이 아니고 설탕. 여기 참기름 재료 자체가 안 나와요. 예. 큰일이에요. 그리고 찹쌀가루나 몇 살 때 익기 전에 기름을 만나면 안 익어요. 코팅이 돼버리잖아요. 기름. 여기서 수분 침투가 안 되겠지. 그래서 항상 익은 다음에 옛날에 임금님 죽 중에 타락죽이라고 있어요. 우유로 만든 죽도요. 쌀죽 갈아가지고 쌀을 갈아서 끓이다가 완전히 쌀이 퍼진 다음에 우유를 넣었어요. 유지방이 있거나 지방기가 미리 들어가면 안 돼요. 사물이 찰떡할 때도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살짝 먼저 뿌리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그때 말했지. 의미가 없다. 누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고물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의미가 없어요. 달라붙지 않은 게 목적이니까. 고물 들어가면 고물이 달라붙지 않게 해주고. 오늘은 고물이 없으니까 누가 고물 역할을 해준 거야. 설탕이 고물 역할을 해준 거야. 근데 물이 끓네. 그럼 빨리 이제 나는 설탕만 섞으면 돼. 자, 설탕. 여러분들 곧 할 시간이네요. 안 치고 제가 20분 됐을 때 또 말씀드릴게요. 50g, 아니 50g 맞죠? 설탕 좀 해놓은 거. 설탕 골고루 밑바닥 거 잘 섞어주시고. 자, 쥐입니다 오늘 또. 쥐어서 저것이랑 똑같이 너무 꽉 끼지 말고 풀어질 정도로 살짝 섞죠. 주시고. 여기서 마지막에 너무 꽉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젓가락으로 뭐하라고 그랬죠? 손구멍 사이사이에 수증기 올라오라고. 너무 이렇게 막혀있는 경우는. 그래서 저번에 날가루가 보인 사람들은 수증기가 그 부분에 닿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정에 수증기가 안 가니까 안 익은 거지. 그래서 정성 들여 구멍을, 연탄구멍을 많이 내주세요. 시험 보겠습니다. 지금 약 23분 잡고 첫 시계로는 갑니다. 뚜껑 덮고 그 다음에 저는 짧아서 안 묶어줘 잘. 해서 20분 정도, 50분 못 됐을 때 확인할게요. 그리고 이때 밑에 잘 딱 맞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처음에는 또 이렇게 늘어지니 쭉 끊어져요.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이따가 엿가락처럼 늘어날 거예요. 여기도 이제 묻혀가면서 하시는 소리예요. 다 붙으니까. 아까 처음보다 좀 매끄럽게 보여지나요? 아까 막 고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한 100번 속으면 돼. 100번 세게 하면 충분히 부드러워져요. 딱 풍기가 막 생겨요. 매끄러지게 보이시죠? 아까 처음 본 사람들은 처음보다 훨씬 매끄러지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늘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끊어짐이 없어요. 엿가락처럼 늘어나요. 처음에는 아까 딱 끊어져 버리거든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잖아. 안 끊어져. 그럼 이게 빨리 풀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다 끝났어 벌써. 그래서 스크래퍼를 이용하셔서 자,
매크로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옮길게요. 쫙 펴서. 그래서 이제 시키는 작업을 뚫려야 된단 말이지. 사이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4 곱하기 2 곱하기 2로 써야 되는데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늘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결선하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장갑 꼭 껴주세요. 뜨거운 거니까. 시험장에서 가는 사람들은 막 의도적으로 막 찾아서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도구 사용을 적절히 다 하셔야 돼요. 소금이 많이 필요한 거 아시죠? 이제 손이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8cm 뒷사각형 만들 건데 4cm 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8cm를 하고 24쪽 나와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2쪽 이상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12 곱하기 양쪽에서 나와야 되니까 2니까 24개 나오겠죠. 그래서 8에 얼마? 12 곱하기 2 하면 얼마? 24cm.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5, 여기서 여기까지가 11. 이거 두 개 합친 거에 비슷하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누구처럼 세머리 찰 때처럼 먼저 누릅니다. 이 눌렀을 때 두께가 이제 몇 cm가 나와야 된다고? 2cm. 매끄러울수록 좋아요, 이 기울기. 그래서 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8cm면 저는 손가락 여기서 여기까지가 7cm예요. 그럼 살짝만 더 2cm 길면 되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더 길어야 되겠지. 그래서 한쪽은 꼭 맞추게 하라고 했죠, 제가. 계속 늘어지니까. 이 야보다 살짝 이게 11cm짜리 말이에요. 이거보다 3cm 정도 짧아야 되게 8cm는. 여기까지 8, 여기까지 24 이상. 자, 갑니다. 그리고 높이. 그래서 늘리면 돼, 옆으로. 얘는 아래로 늘리는 게 아니고 여기가 8cm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여기 각을 이쁘게 안 나와요. 저는 영상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여기 자를 거예요. 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놓고 여기도 이제 막히게 하는 게 있어서 확실하게 여기는 각을 만드는 게 좋겠죠. 혹시 사용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막혀놓읍시다. 그럼 양쪽 막아놨네. 그죠? 막아놨죠? 그럼 이제 여기는 늘어나지 않겠지? 그죠? 이렇게 올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15cm 나왔지만 이거 합친 것보다 살짝 3cm 적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더 늘려야지. 두께가 엄청 두껍잖아 지금. 늘리기만 하면 돼 옆으로. 여기까지 8cm 이렇게 잘라서 4cm 나오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 4. 주름 생기면 안 돼. 계속 갑니다. 식으면 이대로 붙잖아요. 늘려. 대략 15cm 정도 되게. 늘려. 네, 전 여기도 좀 막을 거예요. 그럼 옆쪽으로만 사이즈가 됐으니까 8cm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서가 15cm니까 여기다 좀 짧아도 되겠지. 그리고 두께 몇 cm 생각하시면서 2cm잖아요. 2cm. 그리고 여기도 좀 다듬었죠. 사이즈 한번 점검하시고 충분하네. 지금 못 들어요. 시키는 시간 가는 거예요. 폐기율이 없이 하려면 이 각을 이제 잘 만들어줘야 돼. 자를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점검. 사이즈 나오는 데는 그 다음에 두께 한번 점검. 이렇게. 두께는 거진 나와서 가운데를 더 잘 높이가 나요. 가운데가 항상 볼록하거든요. 자, 갑니다. 이 정도 됐을 때는 장갑을 좀 벗고 가만히 24 이상은 나와야 돼요. 조금 잘라내서 잡고 여기가 이렇게 둥글면 안 되잖아요. 잘라내서 잡고 25. 여기 이거 두 개 하나가 15cm니까 이거에 한 3분의 2까지는 길이가 빼줘야 된다는 소리다 이 말이지. 여기가 이쁜 영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폐기되는 부분으로 쓰일 거예요. 두께 똑같이 해야 돼요. 이 양쪽은 막혀놔서 퍼질 일은 없잖아요. 지금 옆으로만 이렇게 퍼지게 해서 두께 조정도 해주시고 길이 조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잡고. 이걸로 각 잡기가 좋아. 그래서 스크래퍼 두 개 이용 가장. 이 길이는 몇 cm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8cm. 잡아 당기면서 막힌 쪽을 이용해서 두께 계속 확인 한번 해주시고. 두께는 이제 변동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으면 젖은 게 있죠. 우리 생활 차트처럼 단단하게 빨리 붙여야 돼. 자, 갑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더 이상 퍼지지 말라고. 참 연포. 이 참 연포는 좀 큰 게 좋아. 그래서 계속 모양을 잡아줘야 돼. 계속. 그래서 찰수건에 이렇게 두고 배편을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앉혀놓고 배편 재료 계량하고 막 싹게 있거든요. 막 반 썰고 대추 썰고 막 밥 썰고 하나하면 약 거의 20분 이내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 작업하고 배편 바로 앉혀버려요.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시키는 시간에 지금 못 썰어요. 다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정리해서 할 준비하고 스테인리스 물 준비하세요. 저는 비닐 하나 여벌이 또 필요하죠. 모양 잡은 거 빼고. 저 잠깐만 봐주셔. 여벌 하나 또 필요하다고 그랬지. 두 장을 나눠서 이 콧감 있죠? 이제 여기다가 절일 거야 모양 잡은 거. 거기 아까 시금치가 묻어있잖아. 너 아무것도 안 묻은 비닐에 콩가루를 3분의 1만 바닥에다가 뿌려놓을 거야. 아까 그 크기만큼. 알았죠? 거기까지 해볼게요 제가. 비닐 아래쪽에도 고무를 좀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편에도. 그래야 썰었을 때 안 달라붙겠죠. 아까는 설탕력이 있고 이번에는 콩가루로. 자, 넉넉하게 이렇게 뿌려주셔서 자 이제 저는 이 아래에서 4cm 먼저 썰어낼 건데 가늠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썰어내지 말고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먼저 2등분. 이때도 여기다 장갑을
것 같으면 이용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됐죠? 하면서도 늘어지니까 모양을 계속 잡으면서 이 안에 이제 찹쌀이 또 들어가 있지. 콩고물 여기 바닥이나 이래서 콩고물을 묻혀주면서 안 달라붙으니까 묻혀가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합니다. 얘가 이름이 뭐예요? 얘도 스크래퍼예요. 얘는 이제 철재질. 여러분들은 이거 아무나 언니는 욕심 많구나. 장기반. 얘는 응. 이거 안 썰어줄까 봐. 썰어줘요. 썰어줘요. 선생님. 응. 아 나는 이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6개, 여기서 6개. 근데 이 폭이 몇 센치야? 2cm. 썰어볼게요. 먼저 이 정도. 그리고 모양 흐트러져요. 또 잡아줘야 돼. 이제 직사각형. 근데 저는요 손가락 이 한 마디 여기서 여기까지 마디가요 또 2cm예요. 이 마디를 이제 썰어내는 거야. 그래서 자 두께 유지 잘 하셔야 돼요. 두께. 하면서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근데 이 폭으로 혹시 썰 때 이렇게 썰면 또 모양이 더 망가지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국만 살짝 이렇게 손가락 폭 2cm 폭. 그러면 충분히 양은 나오죠. 근데 이상 내라고 했으니까 나온 만큼 다 써. 근데 이 짜투리 끝타리 부분을 그래서 이제 버릴 거예요. 이 부분 버릴 때 감독감 모르게. 자, 이 부분이 안 이쁘니까. 하고 또 마찬가지 자국부터 좀 내놓을게요. 개수는 충분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늘어나는 거 보시죠. 그죠? 썰면서 늘어져요. 모양 잡아줘야 돼. 그래서 달라붙을 때 머리 묻혀가면서 손가락으로. 그래서 직사각형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자, 마찬가지. 단번에 잘라내셔야지. 꾹 눌러서 단번에. 막 싹싹싹싹 하지 마시고 얘는 싹싹 하면 늘어지니까. 그래서 또 빵. 모양 흐트러지지 않게 똑같아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역시 콩가루 또 이 사이사이에 다 뿌려줘야 되겠죠? 굳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끝부분 좀 반듯하게. 마찬가지 콩가루 모아서 하나하나씩 이쁘게 썰어줍니다. 사이사이 또 뭐 뿌려줘라? 콩가루는 항상 어떤 사람들은 분할을 또 이렇게 안 하고 막 너무 많이 분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법 아니고 예전에 송편 분할인가? 몸 분할할 때처럼 하면 안 돼. 얘는 최대한 분할 방법을 적게 하는 방법이 좋아요. 늘어지니까. 이 방법이 저는 제일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모양이 비슷해야 되고 두께 비슷해야 되고 콩가루 여기 있게 많이 발라주셔도 돼요. 떡지떡지만 안 되면 돼요. 여기 또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충분히 나왔죠. 그대로 이만하시고 콩가루 있죠? 남은 거 이게 분명히 남거든요. 이게 넉넉하기 때문에 자 해서 위에 넉넉하게 발라주고 고르게 보여야 되니까 뿌려가면서 떡지떡지 안 되게 마지막 충분히 덮으시는 게 좋아요. 해서 가장자리만 조금 닦아서 막 자연스럽게 흐르는 건 괜찮으니까요. 해서 콩가루가 맛있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5개 틀하면 이제 간독감이 24개가 일정한지 이걸 다 보시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재볼 거예요. 자, 거의 2cm 이죠? 이 폭 2cm 정확하죠? 이 길이 4cm가 살짝 넘었네. 이 정도는 0.5 크고 작은 건 괜찮으니까 일정하면 돼요. 그래서 완성하시면 된다고요.